자, 이번 시간에는 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C 언어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접하게 되면 요 램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개발자를 여러분들이 개발자를 취업을 목표로 두고 있는 분들은 요 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컴퓨터 본체 뜯어보면 뭐 나와요? 메인보드 나옵니다. 메인보드. 혹시 컴퓨터 뜯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메인보드는 컴퓨터의 여러 장치들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픽카드 뽑고 뭐 하드디스크 뽑고 CPU, 램 뭐 여러가지 뽑겠죠. 자, 이렇게 하면 운영체제가 이 메인보드한테 명령을 하면 이 메인보드는 뭐예요? 자, 이 메인보드는 얘네들한테 연결이라는 걸 해줍니다. 연결을 해준다. 그러면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장치, 여기 있는 장치들을 뭐 해준다? 통합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통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메인보드의 역할인데, 그러면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들? 하드디스크의 역할을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근데 이거 모르는 분도 없을 거예요. 사실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그냥 단순히 데이터 저장이죠. 그렇죠?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해주는 게 하드디스크의 역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이거 맞는 말이니까. 근데 그 데이터 저장이 무슨 저장이냐면 영속 저장이에요. 그러니까 영속 저장이 무슨 말이냐면 영속성.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 있는 거죠. 내가 뭐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는 이상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컴퓨터를 꺼도 데이터가 남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뭐 롤이나 오버워치나 뭐 배틀그라운드 게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 껐다 해서 그 게임 데이터가 다 날아가나요? 아니죠. 그 게임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요? 하드디스크에 여러분들 게임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의 역할은 뭐예요? 그래픽카드의 역할은 복잡한 수학 연산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컴퓨터에서 일을 오직 누구만 해요? 자, CPU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CPU만 일을 하는 건데, 자, 근데 CPU는 애초에 게임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컴퓨터에서 얘네들이 3D 게임을 돌릴 수 있도록 수학 연산이라는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특화된 기능은 GPU가 뭐죠? 그래픽 처리 장치에 있다. 근데 여기서도 일단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 GPU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GPU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뭐다? 데이터 저장. CPU의 역할은 뭐다? CPU의 역할은 뭐 여러분들 보통 CPU가 어떻게 생겼죠? CPU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혹시 보신 적 계시나요? 자, CPU 보면은 보통 옆에 펜 달려 있어요. 근데 그런 돌아가는 펜이 CPU가 아닙니다. CPU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펜 치워보면 조그만하게 칩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 CPU가 일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컴퓨터가 뜨거워지는 원인은 얘 때문이에요. 거의 이 녀석 때문에 컴퓨터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얘 왜냐면 얘가 일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간혹가다 그래서 컴퓨터에 보면 펜을 많이 달아주는 것도 있고, 뭐 요새 수냉 쿨러라고도 있죠. 컴퓨터 좋은 거 쓰면 그런 게 있는 이유도 요 CPU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혹가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컴퓨터 조립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뜯어보셨을 때 이 CPU 위에 뭔가 젤 같은 거 발라져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서멀글리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CPU 열 식혀주려고 보통 이제 발라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 CPU가 이제 컴퓨터의 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롤을 해요. 롤을 하드디스크에 깔았어요. 그 다음에 롤을 실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롤 안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 처리를 누가 한다? CPU가 하는 거예요. CPU. 그러면 도대체 이 상태에서 이 램이라는 녀석이 하는 일이 뭘까요? 램이라는 역할이. 자,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게임을 하거나 어떤 용량을 늘린다할 때 램의 용량을 늘려야 된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쵸?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CPU의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헤르츠라 하거든요. 헤르츠라 해가지고 초당 몇 번 연산하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의 단위는 뭐죠? 얘는 뭐 기가, 메가, 테라바이트 그런 식으로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용량을 단위로 하고 CPU는 뭐다? CPU는 말 그대로 처리 속도를 단위로 한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랑 CPU랑은 결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타입이 다른 데이터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하드디스크도 몇 기가야 라고 하고 램도 뭐라고요? 램이 몇 기가야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드디스크랑 램은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드디스크는 용량이 굉장히 크죠? 1TB, 2TB, 뭐 3TB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만 얘는 뭐 기가로 뭐 하잖아요. 그쵸? 기가로 뭐 몇 기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램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사실 램을 추가하려면 돈이 의외로 많이 들어요. 근데 요새는 살짝 비슷해진 것 같기도 하고 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 용량이 512기가라 할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1테라로 바꾼다 했을 때 사실 돈이 크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램을 32기가에서 64기가 뭐 이런 식으로 늘린다 그러면 하드디스크보다는 좀 비율 측면에서는 돈이 조금 많이 더 들어요. 램이. 근데 어차피 저장은 하드디스크에서 하고 처리는 CPU에서 지금 하는데 저장 공간도 작은 이 램이 도대체 왜 이렇게 비쌀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램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 하드디스크 혹시 뜯어보신 분 계신가요? 하드디스크? 자, 하드디스크가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근데 이거는 좀 옛날 이미지입니다. 이걸 뜯어보면 실제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이렇게 CD처럼 자기 디스크라 해가지고 이런 디스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건데 이 자기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바늘이 있어요. 뭐 바늘이야 좀 다르게 할 텐데 이 바늘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저장했는데 데이터가 만약에 여기에 있어요. 위치가 여기라 할게요. 그러면 바늘은 여기 있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갈까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필요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데이터를 쏙쏙 뽑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녀석이 빨리 도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늦게 도는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컴퓨터 속도가 빨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1초에 만약에 한 번씩 돌아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자, 데이터를 뽑아내려면 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야 돼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속도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RPM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RPM이 이게 뭐였어요? 분당 회전 속도. 근데 이게 빨리 돌면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 CPU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CPU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는다고요? 메인보드한테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메인보드한테. 그러면 메인보드는 그러면 누구한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치한 OS에는 뭐가 있죠? 윈도우 OS 있고 뭐 리눅스, 맥OS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운영체제가. 그러면 OS는 또 누구한테 명령을 받죠? 바로 컴퓨터 사용자 여러분들한테 명령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롤 아이콘을 더블 클릭했어요. 그러면 운영체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롤을 실행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적절한 명령으로 나눠서 누구한테 명령한다? 메인보드한테 명령을 해요. 그럼 메인보드가 CPU한테 명령을 합니다. 그럼 여튼 롤을 더블 클릭하면 이 녀석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얘가 하드디스크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이런 데이터 좀 갖고 와. 그러면 이 둘이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떤 명령을 얘한테 날린 다음에 얘가 응답하는데 몇 초 걸린다? CPU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감상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CPU 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CPU 입장에서 하드디스크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분당 뭐 3600번 돈다고 되게 빠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CPU랑 하드디스크 속도 차이는 굉장히 아득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CPU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우리가 빨리빨리 봐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이 녀석. 얘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가 아무리 여러분들 능력이 뛰어나도 하드디스크가 받쳐주지 못하면 당연히 속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속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만약에 개발자이고 여러분들이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막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하루에 게임을 막 3개 만들 능력이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게 뭐 시나리오나 기획이라거나 그런 것들 잘해서 공급을 해줘야 게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1년에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게임을 5개 만들어도 결과적으로 게임이 몇 개? 1년에 1개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즉 옛날 컴퓨터가 느린 이유가 뭐다? 요 하드디스크가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CPU는 옛날에도 CPU는 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옛날에도 CPU는 사실상 빨랐어요. 근데 하드디스크는 굉장히 느렸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요 램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걸 받쳐주기 위해서. 자, 램은 뭐다? 이것도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장치인데 얘는 하드디스크처럼 기계식이 아니에요. 자, 하드디스크처럼 클래식한 방법이 아니라 램은 전자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자, 대충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보다 램이 2만 배 더 빠르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CPU 입장에서 누구랑 일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램하고 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만약에 롤을 더블 클릭해요. 그럼 뭐다? 롤을 어디에다 복사해 놓는다? 요 램이라는 거에 복사를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램에서 롤을 실행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롤 까보면 데이터가 1기가 정도 된다고 해볼게요. 그냥. 그러면 그 1기가가 통째로 여기에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자, 1기가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다? 그 이전에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파일,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미지 파일, 동영상 파일, 음악 파일 등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싹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램에는 뭐만 올라가냐면 핵심 로직들만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램에 롤이 올라갈까요? 여러분이 외부에서 브라우저를 켰어요. 그러면 브라우저에 관련된 내용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음악도 켰어요. 그러면 mp3에 대한 부분도 올라오고 여러 개의 데이터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램이 크면 좋은 점이 뭐예요? 지금 우리 현대 운영체제는 뭐예요? 프로그램을 동시에 여러 개 띄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램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죠. 그러면 좁으면 안 되냐? 사실 좁아도 크게 문제될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좀 어렵습니다. 롤이 예를 들어서 1기가고 브라우저가 1기가 뭐 음악 2기가 이런 식으로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램이 기본적으로 그냥 4기가라 해볼게요. 운영체제를 기본적으로 돌리는데 윈도우가 1기가를 사용해요. 그러면 윈도우를 켜고 롤을 켜고 뭐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 뭐 이렇게 키면 램이 지금 4기가를 넘잖아요. 그죠? 용량이 4기가 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담을 수 있냐? 가능해요. 자, 왜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한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4기가면 정말 4기가밖에 못 돌아가는 거죠. 그죠?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친구 12명과 딱 서울에서 한 달간 지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고시원을 올라갔는데 돈이 없어서 고시원에 자기로 했는데 고시원에 12명이서 같이 지낸다 해봅시다. 그럼 고시원에 한 명밖에 못 자는데 어찌 잘하면 4명이 한 방에서 잘 수 있어요. 그런 곳에서 12명이 살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보편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는 어렵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은 12명이고 방 안에서 최대 4명밖에 못 잔다 했을 때 당연히 서울에서 한 달 살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불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능은 해요. 왜요? 4명이서 3교대로 나눠서 자면 되니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런 것처럼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요청은 많은데 램이 만약에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시간을 더 가지고 시분할이라는 걸 합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램이 적당한 시간을 누구한테 할당을 해준다? 롤한테 할당해주고 브라우저한테 할당해주고 음악 윈도우한테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참고로 윈도우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램에 계속 남아있어요. 자, 나머지 이 4기가가 합리적인 시간을 가지고 요 램을 나누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 컴퓨터는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을 많이 실행하면 가끔씩 여러분들 음악이 뭐 끊기거나 아니면 롤이 뭐 버벅거리거나 게임이 막 버벅거리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쵸?
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램이 크면 좋은 점이 뭐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짓을 반복해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결국 램이 용량이 늘어나면 어떤 속도가 빨라진다기보다는 이런 비효율성이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램을 설명을 하냐? 자, 개발자가 다뤄야 될 장치가 바로 뭐다? 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램은 이제 메모리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int a라고 딱 썼어요. 그러면 int는 몇 바이트라 했죠? 4바이트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4바이트를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코드로 작성한 결과물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프로세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얘가 실행된 게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 로직은 뭐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변수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 int a, 뭐 플롯 b 이런 공간들이 다 어디 생긴다? 실제로 하드디스크 안에 생기는 게 아니라 램 안에 생깁니다. 램 안에. 자, 그러면 램을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써야겠어요?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왜요? 램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프로그램을 실행했더니 뭔가 컴퓨터가 버벅거리고 느려지는 겁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작업관리자 열어보면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지금 뭐 우리는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예를 들어서 1기가 차지한다 그러면 지우고 안 쓰는 건데, 지금 보시면 메모리 보이죠? 메모리. 지금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얘네가 움직이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지금도 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줄었다 늘었다 지금 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메모리가 뭐 비주얼 스튜디오 우리가 프로그램을 짰는데 걔가 1기가를 차지한다? 그러면 지우고 안 쓰는 거예요. 램이 남아도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아니, 램은 한정적인데 내가 만든 프로그램 1기가 차지하면 누가 쓰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가 뭘 실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최적의 메모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법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램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